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세요.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당신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속삭임 한마디로 말이죠. 어르신, 지금 바로 이체하지 않으면 모든 돈을 잃게 됩니다. 이 한마디에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증발했다면 이런 일이 매일같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에게 말이죠. 70이 넘은 어느 할아버지는 전화 한 통에 4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선생님은 퇴직금 1억 원의 대부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80이 다 된 어느 할머니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자녀에게 넘겼다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비극이 어쩌면 여러분 바로 옆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할까요? 누가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여러분은 이런 함정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생존 지침서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만난 수백 명의 어르신들, 그들이 겪은 눈물과 후회의 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낸 현명한 지혜의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만 잘 들어도 1,000만 원을 번 셈입니다. 은행에서 38년간 일했던 제 경험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과연 어떤 말에 속지 말아야 할까요? 어떤 금융상품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족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것은 정말 현명한 선택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행복하게 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어쩌면 오늘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위협하는 숨겨진 함정들, 그리고 그것을 피하는 현명한 방법들.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인 평생 모은 자산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박지혜입니다. 은행에서 38년간 근무하다 은퇴한 뒤 지금은 어르신들의 금융 상담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죠.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평생 성실하게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사기꾼에게 넘겨주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오거든요. 어제도 제 상담실에 한 어르신이 찾아오셨어요. 75살의 김철수 씨였죠. 목소리가 떨리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평생 운전기사로 일하며 모은 5천만 원을 다 잃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알고 보니 검찰청이라고 사칭한 전화를 받고 안전계좌라는 말에 속아 돈을 모두 보냈다고 합니다. 그 돈은 손자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했던 거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무너집니다. 또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대학교에서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던 정교수님이셨죠.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안전하다는 금융상품에 넣었다가 70%나 손실을 보셨어요. 그 충격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고 결국 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금융사기로 잃는 돈이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주요 피해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은행에서 근무할 때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셨어요. 자녀 교육을 위해 또 편안한 노후를 위해 평생 한 푼 두 푼 모으셨죠. 그런데 정작 그 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요즘은 금융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모바일 뱅킹, 전자금융, 가상화폐. 젊은 세대들도 따라가기 어려운 변화인데 어르신들은 더욱 어렵게 느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실제 사례들과 함께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노후 자산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지키는 것이 버는 것보다 중요하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모으고 불리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세 가지 위험이 있어요. 첫째는 디지털 금융 사기입니다. 요즘은 휴대전화로 오는 문자나 전화를 통한 사기가 정말 교묘해졌어요. 얼마 전에 만난 73살 박영수 할아버지는 은행에서 왔다는 전화를 받고 계좌가 해킹됐으니 안전 계좌로 옮겨야 한다는 말에 속아 4천만 원을 잃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전화는 은행이 아닌 사기범이었던 거죠. 둘째는 고위험 금융 상품의 유혹입니다. 노후 대비에 좋다, 안전하다고 소개받은 금융 상품이 알고 보면 원금도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상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흥동에 사시는 이영자 선생님은 30년간 교직에 계시다 퇴직하신 후 은행원의 권유로 퇴직금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었던 거죠. 셋째는 가족 관계에서 오는 위험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거나 함께 관리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자녀의 사업 실패나 이혼 문제로 부모님의 재산까지 위험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되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이런 위험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하며 깨달은 지혜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 사기를 피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5분 지연의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금융 거래를 요청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바로 행동하지 마시고 최소 5분 동안 멈추세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확인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많은 금융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금융 사기를 피하는 5분 지연의 법칙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항상 어르신들께 의심스러운 전화는 바로 끊으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아주 교묘해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인 척까지 합니다. 만약 누군가 전화로 돈을 보내라, 계좌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우선 그 자리에서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공식기관 번호나 자녀에게 직접 확인 전화를 걸어보세요.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하신 68살 정미숙 선생님의 사례가 떠오르네요. 어느 날 아들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 목소리 알지? 급히 돈이 필요해라고요. 너무 다급한 목소리에 정 선생님은 300만 원을 보내줬는데 나중에 진짜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사기범이 음성 변조 기술을 써서 속인 거였어요. 이런 전화가 오면 일단 진짜 자녀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만 아는 질문을 해보세요. 내 생일이 언제지? 우리 강아지 이름이 뭐지? 같은 간단한 질문으로도 사기범을 걸러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입니다. 제가 상담하는 어르신들 중에는 금융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모른 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은행에서 권하니까, 지인이 좋다고 해서라는 이유로요. 76살 최영호 할아버지는 퇴직금 2억 원을 주식형 펀드에 넣었다가 6천만 원을 잃으셨어요. 그런데 최 할아버지는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거예요. 은행 직원이 안전하다고만 했지 원금 손실 가능성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을 권유받으면 꼭 물어보셔야 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이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나요? 둘째, 중도에 돈을 뺄 수 있나요? 그때 손해는 얼마나 되나요? 셋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 세 가지만 확실히 물어보시면 많은 위험을 피하실 수 있어요. 특히 원금 보장 여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금과 적금만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에요. 다른 상품들은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도 크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서울 마포에 사시는 한용석 할아버지는 이 원칙을 잘 지키신 분이에요. 73살의 한 할아버지는 은행 직원이 권하는 펀드 상품에 퇴직금을 넣으려다가 저에게 상담을 받으셨죠. 제가 원금 보장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조언드렸더니 알고 보니 원금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이었어요. 결국 한 할아버지는 예금으로 안전하게 돈을 지키셨고 덕분에 갑자기 찾아온 수술비도 무리 없이 감당하실 수 있었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가족 관계에서 오는 자산 위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를 믿고 재산을 미리 물려주거나 자녀 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김정숙 할머니는 70살의 아들에게 집을 증여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집에 대출을 받았고 결국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김 할머니는 평생 살던 집에서 나와야 했죠. 만약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라면 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법적으로 돈의 용도와 시기를 지정해 놓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을 직접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결정권은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결정일수록 더욱 그렇죠. 이제 제가 권하는 노후 자산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어르신들께 3분할 원칙을 추천합니다. 자산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통장은 생활비 통장입니다. 매달 쓰는 생활비를 여기에 넣어두세요. 이 돈은 예금이나 적금처럼 안전하고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상품에 두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통장은 비상금 통장입니다. 갑자기 아플 때나 집을 수리할 때 등 비상시에 쓸 돈이에요. 보통 1년치 생활비 정도를 마련해 두면 좋습니다. 이 돈도 역시 안전한 예금에 두세요. 세 번째 통장은 투자 통장입니다. 물가 상승에 대비해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과욕은 금물이에요. 안전한 상품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을 3분할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방법이 효과적이려면 각 통장의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도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해 드린 많은 어르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보통 생활비 통장의 30%, 비상금 통장의 30%, 투자 통장의 40% 정도로 나누시는 것이 좋더라고요.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3분할 원칙을 잘 지키신 분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황영수 할아버지인데요. 70이 넘은 나이에 갑자기 큰 수술을 하게 되셨어요. 다행히 비상금 통장에 1,000만 원 정도를 따로 모아두셨기 때문에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었고 생활비 통장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죠. 만약 모든 돈을 하나의 통장에서 관리했다면 갑작스러운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이런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자신도 많은 실수와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 저도 어르신들께 잘못된 상품을 권유한 적이 있어요. 지점의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였죠. 그때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 상품으로 손해를 보신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마포에 사시던 박순자 할머니였는데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시던 분이었어요. 당시 제가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펀드 상품을 권했었죠. 이 상품은 안전하고 수익률도 좋아요 라고만 말씀드렸지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 후 박 할머니가 다시 은행에 오셨을 때 얼굴이 창백해지셨더라고요.
펀드 가치가 30%나 하락했던 거예요. 그때 박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어요. 어르신들께 정직하게 조언해드리고 단순히 판매 실적이 아니라 진짜 도움이 되는 상품만 소개해드리겠다고요. 그리고 은퇴 후에는 어르신들의 금융교육에 제 인생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특히 조심해야 할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들을 들으시면 경계하세요. 첫째, 거의 안전한 상품입니다라는 말입니다. 거의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예금과 적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 안전하다면 거의라는 단서를 달지 않을 거예요. 둘째, 모든 걸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라는 말입니다. 편리함을 미끼로 여러분의 자산 상태를 자세히 파악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처음 만난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더욱 조심하세요. 어떤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으세요. 셋째, 지금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라는 말입니다. 이런 조급함을 유도하는 말은 대개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있어요. 좋은 금융상품은 하루 이틀 사이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고민하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동네에 있는 오씨 할아버지는 이런 말에 속아 8천만 원을 로또 펀드라는 곳에 넣었다가 큰 손해를 보셨어요. 오늘까지만 가입하면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라는 말에 넘어가셨던 거죠. 하지만 진짜 좋은 금융상품이라면 급하게 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현명한 거절의 기술입니다. 금융상품을 권유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지 마세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상의하거나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시고요. 지난해 만난 75살 권 선생님은 이 방법을 잘 실천하신 분이에요. 은행에서 고수익 상품을 권유받았지만 바로 결정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원금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이라는 걸 알게 되셨죠. 덕분에 잘못된 선택을 피할 수 있었답니다. 또한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 금융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극복하셨으면 한다는 점이에요. 요즘은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금융 거래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자신의 자산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면 사기를 당할 위험도 줄어듭니다.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조금씩 배워가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금융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동사무소나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해 보세요. 스마트폰 뱅킹 앱 사용법만 알아도 자신의 계좌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사기를 당할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희숙 할머니는 78의 나이에도 스마트폰 뱅킹을 배우셨어요.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지만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꾸준히 참여하셨죠. 덕분에 어느 날 낯선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것을 바로 확인하고 은행에 연락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금융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통장 잔고와 거래 내역을 확인하면 이상한 점을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을 잘 쓰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났던 어르신들 중에는 평생 열심히 모으기만 하시다가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강남에 사시던 정순이 할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시며 1억 원 넘게 모으셨어요. 하지만 자신의 치료비조차 아끼시다가 병을 키우셨고
결국 그 돈을 한 번도 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정할머니의 자녀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길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본인을 위해 썼더라면 더 오래 행복하게 사셨을 텐데 라고 안타까워 하셨어요. 돈은 결국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입니다.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해요. 특히 건강을 위한 지출은 아끼지 마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적절한 치료, 건강에 좋은 음식, 그리고 마음의 건강을 위한 취미활동이나 여행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비용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서울 근교에 사시는 68살 이상철 씨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은퇴 후에 평생 하고 싶었던 여행을 시작하셨어요. 물론 큰 금액을 쓰지는 않았지만 국내 명소를 다니시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건강도 좋아지셨죠. 이상철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더 일찍 시작할 걸 그랬어요. 또한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위한 지출도 아까워하지 마세요. 손주들과의 외식, 자녀들과의 여행, 특별한 날의 작은 선물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경험들이 모여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갑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명자 할머니는 매달 손주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는 날을 정해 두셨어요.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시네요. 내가 모은 돈 누구 주려고 모았겠어. 우리 손주들이랑 행복하게 쓰는 게 최고지. 라고 말씀하시는 김 할머니의 미소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돈을 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3분할 원칙을 지키면서 비상금은 확보한 상태에서 생활비의 일부를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쓰라는 뜻이에요. 결국 노후의 금융 관리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과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 사이의 균형이요. 너무 아끼기만 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과하게 써서 나중에 곤란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사기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세요. 그리고 그 자산을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시간을 위해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경제적으로 안전하고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희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후에 꼭 필요한 법률 지식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상속, 증여, 유언장 작성 같은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